노년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이 막막한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괜히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마지막까지 편안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늙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몸에 주름이 들고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보다 더 깊은 두려움은 내 삶이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병이 오면은 어쩌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면 어쩌나, 돈 걱정이 다시 시작되면 어쩌나, 이 걱정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여온 생각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삶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로 무상무랑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저항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노년의 불안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바쁨으로 불안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고 책임지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누구였나? 이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고통스러운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태,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을 수 없는 마음, 그 자체가 고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건강을, 관계를, 돈을, 역할을, 그리고 그 붙잡음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하지만 욕심은 꼭 큰 바람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이만큼 모았으면 괜찮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집착에서 나옵니다. 집착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쉬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의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허락해 주는 연습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노년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몸과 환경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훨씬 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안한 말년은 먼 미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큰 축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만 가슴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노년에 대한 불안은 막연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걱정의 뿌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쩌지?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해지면 견딜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많은 중장년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불교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노년의 불안 역시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더 커 보이지만 차분히 나누어 보면 다룰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편안한 말년을 떠받치는 기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몸, 사람, 그리고 생활의 기반, 즉 건강, 관계, 돈입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생각의 대부분이 몸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통증이 이제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이 건강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몸은 언젠가 변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식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거리, 오래 알던 사람들과의 거리. 이 거리가 마음보다 먼저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 가장 조용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또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걱정은 밤마다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내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돈 자체가 고통의 원인은 아닙니다. 돈을 통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마음,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통제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묶어두고 싶고 미래 생활을 숫자로 고정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보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에서 비롯된 고라고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놓치게 되고 확실해지려 할수록 더 불확실해지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수행은 세 기둥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 기둥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선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의 준비란 미래를 완벽히 보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이 멀어질 때 모든 인연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로 생각을 되돌릴 수 있다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잠시 작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걱정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통제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건강, 관계, 돈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지혜를 연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지금 가진 것에 머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기둥 가운데 가장 먼저 흔들리기 쉬운 것, 바로 몸과 건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상한 몸을 어떻게 대해야 노년의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 같은 몸이기를 바라지만 몸은 늘 조용히 다른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허리가 오늘은 이유 없이 무겁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남아 있습니다. 노년에 대한 불안이 몸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몸을 빌려 쓰는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걸까?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몸의 불편함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만 괜찮으면 아무 걱정 없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몸이 괜찮을 때도 마음은 다른 걱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몸은 불안을 드러내는 통로이지 불안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몸은 가장 정직하게 무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무리해도 회복이 빠르고 조금 아파도 금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적으로 여기면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나이에 아프면 끝인데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싸움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을 탓하지 않고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픔이 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대신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크게 낮춰줍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무병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변해도 삶의 존엄과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아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집착에 빠집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물론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마저도 동제가 되면 다시 고통이 됩니다. 운동을 못했다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식단을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몸을 위한 일이 마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건강을 대하는 중도란 무시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몸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무거워도 그 무거움을 안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각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통증일 수도 있고 답답함이나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각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수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일수록 몸은 여전히 변하지만은 마음은 덜 아픕니다. 몸이 조금씩 늙어간다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울 때 노년의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 다음으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집착과 기대가 어떻게 노년의 고독을 만들고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몸의 무상을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루를 살며 몸을 다그치고 비교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숨 쉬듯 매일 밥 먹듯 지금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을 바꾸려 하기보다 몸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태도가 바로 정념, 즉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의 양, 식단의 규칙, 수치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의무처럼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분은 몸을 고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도 괜찮습니다. 자세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이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지금의 호흡을 그대로 둡니다. 이제 숨이 들어올 때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들어온다. 숨이 나갈 때 나간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연습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3분의 호흡 알아차림이 노년의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긴장을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몸에 많은 통증은 실제 문제보다 긴장과 두려움이 겹쳐져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호흡을 느끼는 동안 몸은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하루의 피로도 밤의 불안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작은 행동을 더해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아주 천천히 5분만 걸어보는 것입니다. 빠를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각, 몸의 무게 이동을 느끼며 걷습니다. 이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몸에 대한 인사입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이 말 한마디를 몸에 건네는 시간입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이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리한 운동은 지속되지 않지만 작은 실천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못 지켰을 때의 태도입니다. 하루를 건너뛰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수행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저 다음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에 나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덜 아팠는지 오늘 더 오래 걸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을 얼마나 존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몸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일수록 노년의 삶은 덜 불안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장 흔드는 영역, 바로 인간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관계가 왜 더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고 덜 외로워질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몸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연락 한번,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외로움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이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고통이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성격을 뭅니다. 젊을 때의 관계가 역할과 필요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노년의 관계는 정서와 기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말로 자주 표현되면 어느 순간부터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들은 사랑에서 나왔지만 관계에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뀝니다.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켜보는 위치로, 앞에서 끌던 자리에서 뒤에서 응원하는 자리로 조용히 옮겨가야 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직 할 말이 많다는 마음이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역할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역할은 필요할 때는 삶을 지탱해 주지만 때가 지나도 놓지 못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이 서운함과 침묵을 낳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냈기에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가장 조심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기대는 당연해지고 고마움은 생략됩니다. 노년의 다툼이 잦아지는 이유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대부분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나이 들면 이렇게 대접받아야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의 핵심은 바로 이 기대와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관계를 늘리려 하지 말고 관계를 가볍게 하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관계 안에서 짐을 덜어내라는 말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고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리보다 말에서 생기는 상처가 노년에는 더 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기대 대신 관찰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저 사람도 바쁘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마음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는 힘이자 나를 보호하는 힘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확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도 편안한 관계,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된 관계, 이런 관계 몇 개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즉 놓는 것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간섭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사실 만남도 이별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를 스스로 구분하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의 이 구분은 더 흐려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고 앞길을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비와 집착이 섞인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선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에 집착이 섞이면 말이 많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기대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사랑과 함께 불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의 지혜는 통제에서 동행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통제는 내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동행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했고 부모 역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힘이 빠지면서도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와 빈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말은 많을수록 힘이 약해지고 적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자주 하는 조언은 배경소음이 되지만 필요할 때 한번 건네는 말은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연습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질 때 속으로 3번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하지 않으면 이 큰 문제가 생길까? 이 말에 내 불안이 섞여 있진 않은가? 이 3가지 질문을 거치고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과정만으로도 말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노음은 상대를 믿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편안하게 합니다. 놓지 못할수록 관계는 답답해지고 놓을수록 관계는 숨을 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래 함께 산 만큼 이 사람은 원래 이렇다는 고정된 이미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면 말없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지금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은 서로를 편안하게 두는 것입니다. 항상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항상 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되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또 다른 큰 축, 바로 돈과 불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이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더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덜 두려워질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돈에 대한 생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의 돈 걱정이 더 벌 수 있을까 였다면 이제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미래를 향해 불안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이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반복합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오래 살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은 숫자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돈에 대한 고통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돈은 본래 삶을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이 도구는 마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달래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개인이 더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 비교는 돈을 줄이지도 안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더 소모시킬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붙잡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노년의 돈 걱정은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돈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 하나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미래 전체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돈으로 오늘의 기본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불확실한 순간을 넘겨왔습니다. 그때마다 완벽한 준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냈을 뿐입니다. 노년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안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정도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마음은 불필요한 상상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돈 걱정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생각이 만들어낸 미래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이 아니라 상상 속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돈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피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불교의 중도는 돈을 신성시하지도 혐오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필요한 만큼 살피고 지나친 집착은 내려놓는 것, 이 균형이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큰 부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활과 마음을 지탱해 줄 기준입니다. 적게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많이 가져도 불안한 마음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돈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돕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을 대하는 이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으며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욕심 많아 보일까봐, 속물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검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피하는 태도 역시 하나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돈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에너지이고 도구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돈을 신처럼 떠받들면 마음이 종속되고 돈을 죄악처럼 밀어내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태도는 이 둘 사이의 중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생계, 바른 사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벌고 필요하게 쓰며 지나침을 줄이는 것. 이 원칙은 노년의 삶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곧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 걱정은 사실 소비에서 비롯됩니다. 필요해서 쓰는 돈보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무언가를 사고 허전해서 쌓아두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돈을 걱정합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제안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지출은 내 삶을 가볍게 할까? 아니면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 이 질문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출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작은 돈이라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한 지출이라면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도 됩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흐름이 내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해도 돈에 대한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모든 숫자를 완벽히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의 방향만 알고 있어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돈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깊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존엄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과 그 안에서 쌓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자유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보장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수록 현재를 살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의 한 끼, 오늘의 잠, 오늘의 작은 평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기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 마음을 훈련하는 작은 기록과 관찰의 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을 생각이 아닌 습관으로 다루는 법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생각으로만 다루려고 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또 다른 걱정이 뒤따르고 마음은 쉼없이 미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바꾸기보다 습관을 바꾸는 길을 권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수행은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기록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글을 잘 써야 하나, 매일 꾸준히 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일기도 반성문도 아닙니다.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아주 짧은 흔적일 뿐입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을 우리는 안온의 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만 적어봅니다. 첫째, 오늘 충분했다고 느낀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 시간에 밥을 먹은 것, 햇볕을 잠시 느낀 것, 몸이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이 항목은 부족함에 익숙한 마음을 충분함으로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둘째, 고마웠던 한 장면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안부,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밤의 공기. 이 항목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원망에서 감사로 옮겨줍니다. 셋째, 내일 조금 덜 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어내고 싶은 행동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과한 말 한마디, 불필요한 지출. 이 항목은 노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3줄을 적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은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불안은 모자람과 후회를 먹고 자라지만 이 기록은 충분함과 의식적인 선택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빠뜨렸을 때의 태도입니다. 하루 이틀 쓰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기록은 수행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생각났을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 기록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걱정의 내용이 조금씩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걱정을 매일 다른 말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순간
집착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 작은 기록은 그 힘을 길러줍니다. 돈 걱정도, 관계의 서운함도, 몸의 불편함도 노트 위에 올라오는 순간 조금은 객관화됩니다. 마음이 나 자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 서서히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모아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 한켠에서 조금은 다른 숨결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이란 단어가 예전처럼 막연한 두려움만은 아니고 적어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감각이 조금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변한다는 사실, 관계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진실, 돈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 그리고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고를 대하는 지혜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올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한 말년은 조건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건강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늘 곁에 있어서도 아니며 통장에 충분한 숫자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편안한 말년은 지금의 나를 적으로 삼지 않는 태도에서 옵니다. 아픈 나를 탓하지 않고 서운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것은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숨을 조금 더 느리게 쉬고 말을 조금 덜하고 비교를 한번 덜하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노년의 삶을 의외로 크게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아주 짧은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이대로도 괜찮다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은 현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느리게 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삶이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삶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시 불안이 올라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잘 왔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숨쉬며 조금 더 나를 편들어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이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